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이 비율을 암 수술하는 환자들에게 오히려 농약 챙겨놨습니다. 안전성이 우선입니다. 우리 저 황대웅 원장님 모시고 장 건강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요새 비만, 복부 비만 네네. 이것도 그러면 대장암 네, 그래서 하고, 비만하고 네. 대장암 연구는 많이 이제 예. 논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고지방 고열량의 이건 결과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무슨 일인지 벌어진 거죠. 네. 그렇게 유추를 할 수는 있는데 네. 또 다른 연구입니다. 연구할 게 굉장히 많군요. 네. 그러니까. 네, 네. 네. 근데 이제 나이들이 뭐 40 넘고 50 넘고 그러면 특별히 뚱뚱하지 않은 사람도 특히 이 복부 쪽에는 다 뭐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거를 뭐 위험하다고 볼 수는 없는. 오히려 뭐 대장암은 사실 그렇게 따지면은 고혈압 환자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오히려 고혈압이 더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암 환자 수는 사실 고혈압 당뇨에 비하면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거든요. 네. 우리 학생들한테 질문을 해봅니다. 자, 건강한 사람이 대장 내시경을 받으러 왔습니다. 자, 대장암 환자가 하루에 1000명을 봤는데 얼마나 과연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져봐요. 학생들한테. 그럼 뭐 천차만별이죠. 대개 얼마냐면 이게 비슷합니다. 1000명 하면 1명, 2명? 근데 그 중에 고혈압 환자는 얼마나 될까요? 뭐 몇 배? 어마어마하겠죠. 네, 네, 알겠어요. 아까 그 고지방 이제 이런 거가 아무래도 좋지 않아.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시잖아요. 그래서이기도 하고 최근에 특히 뭐 채식주의자들, 비건 이제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러면 권장을 하시겠어요? 고기를 먹어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가. 그다음에 골고루 먹는다는 게 어떤 거를 의미하는가. 그게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될 수가 있는데 영양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완전히 이제 그 명쾌하게 얘기를 해주죠. 영양학을 네. 하시는 분들은 골고루 먹어야 된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네. 이거에 이 비율을 정확히 맞춰서 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주장들을 하시거든요. 네. 이게 그게 맞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뭐 단백질도 동물성이 있고 식물성이 있고. 네네. 그러니까 네. 이제 비건의 입장이라든가 채식주의자든 이제 결국은 주장하는 게 식물에도 단백질이 네. 우리가 필요한 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면 수술하고 나서 그러면은 상처가 나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는 식물성 단백질 먹어도 괜찮을까요? 라고 만약 하면 영양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이게 그래도 상처를 낫게 하는 건 동물성 단백질이 도움이 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 네. 과용을 하게 되면 이게 몸에 그러니까 영양 이상을 상태가 좋은 사람에게 어느 정도 먹어야 이게 적정량이냐는 걸 이제 찾아내야죠. 그러니까 네. 영양하시는 분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채소만 넣어 먹는 것도 이제 그분들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으시더라고요. 하여튼 밸런스. 네, 그 밸런스가 안 맞기 네.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원장님은 식사를 어떻게 하세요? 외과 의사라서 조금 그렇습니다만 그냥 시간 나면 닥치는 대로 먹습니다. 대개 서는 주로 어떻게 그러면 하라고 그러세요? 자녀들이나 뭐 가족들에게. 이제 저도 딸아이가 있습니다만 하나 걱정이 이제 그 웨이트 컨트롤하는 것 때문에 이제 조금 불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 같아서 조금 이제 다이어트 걱정이 때문에.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한쪽으로 치우친 그다음 네. 탄수화물은 아예 배제하고 네, 이제 맞아요. 이렇게 되는데 그게 제일 저도 걱정이고요. 왜냐하면 탄수화물은 사실은 뭐 우리로 얘기하면 흰쌀이 마치 무슨 큰 병의 주범처럼 지금 만들어놨는데 실제로 또 당뇨하는 거를 조금 극대화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은 당뇨의 원인은 탄수화물 자체보다는 지방질을 너무 섭취하다 보니까 지방질이 세포로 들어오는 이제 탄수화물을 막아서 예. 그렇다는 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원인은 지방질이라는 얘기도 이제 하는데 탄수화물은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쓸 에너지가 필요한 머리라든지 네. 어떤 그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거를 당장 쓸 에너지는 이제 탄수화물이고 우리가 지방이라는 건 사실 1g에 9칼로리니까 1g에 9칼로리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에너지가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왜 1g에 9칼로리를 해주고 탄수화물은 4칼로리 탄수화물도 4칼로리인데 왜 9칼로리일까를 네. 생각을 해보면 이건 우리가 몸이 혹시 아플 때
1칼로리에 4g짜리로 그걸 예. 우리 몸에 축적을 해놓는다 그러면 우리는 전부 이렇게 예. 비만해야 된다. 아, 그러네요. 근데 그걸 결국 패트라는 지방으로 하다 보니까 아, 무게를 줄여놓은 거라는 거죠. 부피도 줄이고. 부피도 줄이고.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국은 섭리인데 어떻게 보면 생리학적인 섭리를 만들어 놓은 건데 우리는 1g 9칼로리니까 얘기는 살쪄. 이거부터 먼저 들어오는 네,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몸 프로텍션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방어 수단인데 칼로리라는 거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지방이 꼭 몸에 나쁜 거냐라고 네.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균형 잡힌 식단을 한다는 거는 골고루 먹는 거거든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어느 정도 골고루 배분을 할 거냐. 그럼 네. 자기가 요리해갖고 맞춰야 네, 되는데 네. 귀찮거든요. 그 오늘 이제 빠진 얘기 하나가 그 발효 식품 있잖아요. 발효식품. 네. 그 왜 이제 장 건강하면 뭐 발효식품. 네, 몸에 좋은 식품. 네. 그거는 맞는 건가요? 된장, 네, 발효식품 청국장, 좋죠. 뭐 김치. 예, 좋은 건데 그러면 나쁜 점은 없습니까? 라고 했을 때 된장도 그렇고 발효시킬 때 그 나오는 그때 생기는 생성되는 균들은 좋지 않은 균도 분명히 있고 거기서 나쁜 성분도 빼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게 몸에 좋다고 하느냐? 좋은 점도 갖고 있고 나쁜 점도 갖고 있는 거예요. 두 개가 이제 공존을 하는 거죠. 근데 좋은 식품이라고 하는 거는 좋은 점이 더 많이 있는 거고 나쁜 점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갖고 들어가서 그러니까 좋은 점이 많고 나쁜 점은 배설을 시킬 테니까 그래서 몸에 좋은 거지 네. 완전 식품이다 이게 그렇진 그건 않다는 아니다. 거죠. 이것 또한 이제 균형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암 수술하는 환자들에게 그러면 섭생을 식생활을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할 때 어떤 말씀을 해주세요? 그거는 이제 단계별로 좀 다릅니다. 아. 수술 직후, 그다음 약물 항암 치료할 예, 때, 예. 그다음 완전히 이제 치료가 다 끝났을 때 이 한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수술 직후에는 소화가 잘 되는 게 중요하고요. 네, 네. 배를 불편하지 않게. 근데 네. 너무 섬유질을 많이 먹으면 막 장 막히거든요. 수술 직후에는 우리가 이제 저잔사식이라 그래가지고 너무 이렇게 섬유질이 많은 걸 오히려 예. 좀 배제를 시키고 드리고 네, 있고요. 네. 그다음 물론 따뜻해야 되고 항암할 때는 또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조건 위생이 우선이고 그다음 다 익혀야 되고 올게닉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항암할 때는 가장 안 좋거든요. 근데 또 암 환자들 중에 음. 뭐 나는 자연식으로 하겠다 그래서 익히지 않은 생식이 좋다고 이런 얘기도 그거는 하죠. 치료받을 동안은 아니고 큰일 나는 끝나고 일입니다. 나서. 예, 쉽게 얘기하면 그 유기농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균을 그냥 먹어버리는 거거든요. 항암할 때는 오히려 농약 챙겨놨습니다. 왜? 균이 없으니까 안전하죠. 통조림 식품이 안전합니다. 보존제가 들어가 있을지언정 이거는 다 가열하고 다 익혀놨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젓갈 안 됩니다. 왜? 젓갈 익히지 않았고 균덩어리인데 근데 젓갈들 드시고 싶어 하거든요. 젓갈, 회 꼭 드시고 싶은데 안 됩니다. 이거는 균이 있으니까 위험합니다. 네. 그때는 안전성이 우선입니다. 무조건. 대신 안전하면서도 좋은 게 뭐냐면 오히려 거꾸로 인스턴트가 좋아요. 근데 냉면들 드시고 싶어 하거든요. 네. 냉면들 드시고 싶어 하는데 냉면집에 가서 드시지 말고 네. 인스턴트 냉면 요새 많거든요. 네. 그건 오히려 안전하거든요. 그 인스턴트라는 게 우리 몸에는 장기적으로 안 좋을 수 있지만은 그 시점에. 안전성에서는 괜찮은 음식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 끝나고 다 끝나고는 일반인하고 똑같은 네, 거죠. 그럴 때 네. 이제 장 건강을 위해서는 이렇게 드십시오. 그러니까 그건 이제 골고루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골고루. 골고루 드십시오. 근데 골고루 드시려면 굉장히 부지런해야 됩니다. 요새 네. 백무슨 선생님처럼 그 굉장히 연구도 많이 해야 되고 네. 예, 많이 이제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종종 하는 얘기 중에 이 세상에는 좋기만 한 거, 나쁘기만 한 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 말씀을 관통하는 게 그거 같아요. 네. 아무리 좋은 것도 좋기만 한 게 아니니까 네. 적절하게. 컴팩트하게 만들어 보면 아주 네. 해를 입힐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똑같은 거를 언제 어떤 상황에서 먹느냐, 어떻게 하느냐도 다 다르니 다 다릅니다. 골고루 밸런스 그리고 그때 맞게. 네, 자기 몸에 좀 관심을 가지고 네. 살펴서 네.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되고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네, 네.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셔서 장 건강을 좀 여러분 지키십시오라고 한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장에 좋지 않은 거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장에 염증을 일으키는 것들이 네. 안 좋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대장암의 원인 중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고열량, 고지방은 왜 그럴까? 고지방, 고열량을 먹게 되면 우리 쓸개즙이 많이 나오게 되고 아하. 쓸개즙이 결국 발암 물질로 변하면서 그게 장 염증을 일으키다 네. 보니까 그게 이제 변형을 일으킨다고 얘기가 되어 있는 거고요. 네. 장의 염증을 일으키는 거는 가장 흔한 게 또 술이죠. 네. 장염을 일으켜요. 젊은 네. 여성들은 맥주 먹고 여름에 뭐 장염 살짝 만들어서 변비 해결하거든요. 네, 네. 그 장염이 오는 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술도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술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발암물질 그 자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이거 자체도 일종의 염증, 장염을 일으키는 하나의 원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상식적으로 아는 건 다 이미 다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있다. 아, 네.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는 건 실천해라. 다 알 수 있는데 다만 제발 하지 마셔야 될 거는 이제 농축된 네. 형태로 네. 순식간에 먹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게 이제 제일 걱정인 거고요. 뭘 자꾸 해서 이분한테 뭘 줘가지고 뭘 좋게 만들 거를 생각하지 말고 이분한테서 뭘 빼야 될지를 그걸 네. 고민을 하는 게 더 아. 현명할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 정보도 많고 네. 뭐 여기서 들어서 이게 좋다 그러면 또 해보고 네. 뭐 하니까 근데 네. 잘 모르고 하는 무턱대고 하는 것도 네. 많으니까 꼭 주는 게 좋은 건 아닌 거죠. 절제 그리고 균형 균형, 뭐 네. 이렇게 밸런스. 네. 이렇게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잘 참고하셔서 장 건강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에도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